자, 2021년 7월 4일 일요일 붕어영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토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왔었고 일요일은 그래도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덥습니다. 덥고 찝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장마입니다. 맞죠? 하루 왼쪽에 비가 와요. 그래서 저같이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비 오면 또 낭패죠. 음, 주말에 좀 맛있는 거 좀 드셨습니까? 전 집에서 이제 닭도리탕을 만들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닭도리탕이 만들 때 드는 재료를 해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시켜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닭도리탕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닭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감자, 고추, 당근 사니까 얼추 시켜 먹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괜히 시켜먹는 게 아닌갑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맛은 괜찮았는데, 예, 어쨌든. 자, 여러분, 기운 내시고, 오늘 또 여러분 저랑 얘기하고 나서, 내일도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마, 이번 올해는 좀 무사히 넘어가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자,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댓글, 사실 댓글,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읽어드리는 댓글은 사실 좀 이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짚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댓글 적으신 분 닉네임이 JSK님이 적으셨네요. 어쨌든 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댓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반대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그럼 물가가 안 오르게 하는 걸 강구해야 하는데 이건 왜 안중이 없죠?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농자들이 돈도 더 사용하고 내수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월급도 오르고. 이게 아마 제가 최저임금 관련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제목이 내년 최저임금 만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 그때 영상 봐줬던 거의 전부가 최저임금 만원 가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다. 지금 여기서 또 올려가지고 만원까지 가버리면 지금 원래 다니던 사람도 잘린다. 알바 점점 구하기 힘들어진다. 가뜩이나 지금 대학교 생활이 좋은데 알바 못 구하면 어떻게 대학교 생활을 하라는 거냐. 그리고 최저임금 만원 올리면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오른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정반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정반대 내용. 이분도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 건데, 자, 물가가 안 오르게 하는 걸 강구해야 돼. 이건 왜 안중이 없냐?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노동자들이 돈도 사용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월급도 오르고. 굉장히 죄송한데 굉장히 뭔가 포퓰리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럼 이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은 혜택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최저임금 오르면서 혜택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 2017년, 18년에 엄청나게 올랐죠? 맞죠, 여러분? 2017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1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2018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800원 또 올랐습니다. 거의 2년 사이 1800원 올랐어요. 그리고 2019년도 얼마 올랐습니까? 한 500 올랐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한 2300 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6030원에서 6470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8530원. 3년 만에 3년 만에 2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한테 물어볼게요. 3년 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때는 오를 때는 잘 몰랐잖아. 올랐을 때는 이제 우리 좀 숨성 좀 트이겠다. 기본급 올라가서 생산직 같은데 일해도 돈 많이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부로 겪어보니까 어때요? 피부로 겪어보니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죠. 부작용이. JSK님한테 직접적 묻고 싶습니다. 이거 영상 보시면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본인은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혜택을 받았는지.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은 안 받았으니까 이런 댓글을 다시겠죠. 불이익은 안 받았으니까. 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면 알바 같은 데 잘리고 상여금 못 받고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랬으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본인은 본인이 일하는 뭐 직장에서 최저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불똥이 안 튀었으니까 아마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단순 일하는 사람이면 피해 입은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님이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최저임금 오르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주나 사업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금액이다. 혹시나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편의점 사장님 계시거나 아니면 뭐 카페 사장님 아니면 뭐 주유소 사장님, PC방 사장님 물어보세요. 최저임금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최저임금 너무 작다. 더 올려야 된다. 요즘 알바생들도 월급 너무 작게 받는데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업주나 고용주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 방송 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몇 명 왔는데 다 힘들다 그래서 다 힘들다.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면 어떡하냐. 최저시급 오르기 전에도 우리 힘들었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힘들다. 겨우겨우 연명하면 생각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말씀하는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명 쓰던 거 2명 줄이고 2명 쓰던 거 1명 줄이고 사람 쓰더라도 그 전에 10시간 쓰던 걸 7시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장이나 뭐 사장 부인이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해나가실 분들이 엄청 많아졌죠. 자, 그리고 이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이걸 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2017년, 18년 제가 최저임금 얼마 되는지 내가 통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최저임금 안 받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2018, 2019네요. 2018, 2019. 자, 일단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70원. 근데 여기서 얼마가 올렸냐? 2018년에 7,530원 올랐습니다. 한 15% 넘게 올랐죠. 인상률 보니까 16% 올랐습니다. 16%. 정확히 16.4% 올랐습니다. 2019년 자 최저임금 얼마였습니까? 8,470원. 자 이것도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8,350원이네요. 8,350원. 자, 820원 올랐습니다. 자, 10.9% 인상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2년 동안 무려 27.3%가 인상이 된 겁니다. 네. 맞죠, 여러분? 이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 쓰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PC방 주유소, 편의점,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2018년, 19년 어땠냐고. 2018년, 19년에 시급이 엄청 많이 오는 걸로 있는데 그때 어떻게 버텼냐 하면 그때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때 정말 그만둘까 고민했었다. 그만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아니 이분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노동자의 돈을 더 사용한다. 여러분 최저시급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사용합니까? 돈을 더 사용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건 아니면 더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시니까 아마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때 2018년 19년 장사하신 분도 있어 한번 술 먹고 물어보세요. 시급 오르니까 장사 더 잘 되졌냐? 멱살 잡힐 겁니다. JSK는 멱살 잡혀요. 꿀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는 똑같은데 시급 올라가지고 인건비만 상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많은 이제 사업주들은 폐업을 한다거나 그때 폐업한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폐업한 사람도 많죠. 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2018년, 19년 최저시급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니까 알바생들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알바생들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옛날처럼 대학생들 이제 알바 없습니다. 대학교 상권 붕괴됐어요, 여러분.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대학교 상권도 붕괴되고 장사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악순환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분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최저시급 인상. 자, 최저시급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 인상하기는 어떻게 돼요? 사업주는 음식 메뉴 가격을 동결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올리겠죠.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려야죠. 올려야 됩니다. 아니, 최저시급 올라가는데 음식값 똑같이 받으라고요? 음식값 똑같이 받으라고?
아, 왜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인건비 많이 상승했는데? 이 인건비 왜 상승한지 아십니까? 뭐 가게세, 월세 다 상승합니다. 최저시급 올라가면 다 같이 세금도 올라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년 기간 동안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아마 종합소득세 부담도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사용자 그 사업주분들은 엄청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 내는 부담도 엄청 커졌을 겁니다. 이 기간 올라가면서 더 커졌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똑같은 메뉴로 이제 그전 가격 똑같이 받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약간 올립니까? 많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메뉴가 비싸지니까 더 안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한 5,0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지금 6,000원이네. 1,000원이나 올랐네. 안 먹어. 치킨 같은 것도 그 전에 한 17,000원인데 지금은 19,000원, 2만원 돈이네. 안 먹어. 한 5번 시켜 먹을 거 3번 시켜 먹고 3번 시켜 먹을 거 2번 시켜 먹고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담 느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음식 예매 같은 거 오를 때 1, 200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00원, 2,000원. 치킨 값이 정말 많이 올라죠. 치킨 값이. 한 번 올 때 2,000원, 3,000원씩 올리잖아. 사람들이 비싸지니까 안 사 먹게 돼. 안 사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난에 빠집니다. 안 사니까 사람들이. 가격 올렸는데 비싸다고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가 더 안 되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바생 고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에 알바생 우리 가게 한 3명 쓰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2명 쓰고 2명 쓰던 걸 1명 쓰고 1명 쓰던 걸 안 쓰고 그렇게 하다가 가족끼리는데도 못 버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폐업 신고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가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바생 고용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취준생과 대학생들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런 패턴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2년 딱 올리면서 딱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물가 오르면서 배달 가격이나 그 음식 가격 같은 거 더 올라갔습니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옛날에 뭐 치킨 2만원 비싸다 했죠. 지금 치킨 2만원에 2만 5천원 합니다. 배달비까지 포함시키면 한 마리 2만 5천원씩 합니다. 서울에 그만큼 돈 주고 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팔아도 업체보다 돈 많이 안 남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배달비까지 2만 5천원까지. 왜냐하면 요즘에 업체분들 보면 그 배달 어플 있잖아요. 그 가맹점 가입해가지고 이제 어플 써가지고 배달 대행 이제 업체 끼고 장사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배달 업체에 끼게 되면 수수료가 장난 아니에요. 수수료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 마리 팔아도 막상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배달 업체에 수수료 떼가는 거 보시면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깡패 수준. 폭리 장난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배달 어플 여기나 배달의 민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쿠팡이 잘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안 하면 아예 그냥 뭐 배달 들어오질 않는데. 근데 그걸 끼고 하게 되면 수수료 엄청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재료비, 물건값, 인건비 내버리면 막상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 가게 알바생 있는데 많이 봤습니까? 가게 가면 알바생이 없어요. 알바생 전멸이야. 전멸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알바 구해야 되는 사람도 많죠. 대학생들 알바 무조건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세요. 대학생들 대학교 생활할 때 돈 안 듭니까? 돈 많이 듭니다.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뭐, 레포트나 뭐 과제나 할 때 돈도 들고요. 뭐, 사람 만나면 돈 들고요. 뭐, 공짜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스펙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 책도 사야 되고, 강의도 끊어야 되고, 응시료도 내야 되고, 다 돈 아닙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취업 준비할 때도 뭐, 땡전 한 푼 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바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뭐 자취하거나 집에서 떨어져 사시는 분도 어떻게 됩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생활고에. 지금 많은 서울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생활 하시는 분들 생활고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만약 그 친구들이 알바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도 그래도 좀 일할 수 있으면 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숨통은 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스톡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 안 뽑으니까. 그분들이 알바생 뽑기 싫어서 안 뽑습니까? 고용주들이. 알바생 뽑고 그 사람들 인건비 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요즘 편의점 가보면 편의점 점주분들이 알바생보다 더 오래 일해요. 더 많이 일해. 하루 13시간, 14시간씩 일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점주가 하루 왼쪽에 가게에 붙어있냐, 알바생 좀 써도 된지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면 역으로 이제 점주분들이 반문하죠. 당신이 그렇게 해봐라. 여기 전기세 내고 음식 물건값 대주고 가맹점 돈도 줘야 되고 그 알바생 쓰는 인건비 다 줘봐라. 그럼 나한테 떨어지기 뭐냐? 그럼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알바로 다 써버리면 돌아갈 수 있는 편의점이 없다, 전국에. 편의점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리고 요즘에 편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출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옛날이 편의점 하기 더 좋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2000년대 중반에 오히려 편의점 알바하기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점주분들이 일하러 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편의점을 오래 했거든요. 패밀리마트, CU의 전신인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두 군데서 해봤는데 그때는 점주분들이 그때 물건 한번 체크하러 들어올 때 말고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도 알바생 다 고용해도 뗄 거 다 떼도 자기들 거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많이 챙겨가지 못하더라도. 알바생 다 고용시켜도. 근데 지금은 알바생 다 고용을 하게 되면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비싼 돈 내고 창업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가족 단위로 편의점 하는 데도 많아요. 인건비 줄이려고. 뭐 주간에는 와이프가 하고 야간에는 남편이 들어오고 아니면 주말에는 뭐 친척 쓰고 이런 데 많습니다. 편의점이 그리고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여러분. 편의점이 많아버리면 뭐가 안 좋습니까? 막상 유동인구는 정해져 있잖아. 유동인구 그 사람은 수는 정해져 있는데 편의점 많아봐요. 그러면 사람 나누기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 하루에 100명씩 오는 게 한 군데 편의점 하나 있어가지고 하루에 100명씩 오는 게 두 군데 생겨봐요. 50명이죠. 세 군데 생겨봐 30명씩 나누죠. 네 군데 생겨봐요. 25명이야. 이거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박살나는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같은 거 전문점을 찾아가지고 장사가 잘 돼요. 잘 되잖아요. 입소문이 나요. 야 여기 저기 장사 잘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사이에 이 카페 있죠. 100m 반경에 카페 10군데 넘게 생겨요. 그래서 그 많은 손님들 난가먹기 하다가 결국에는 있잖아요. 못 버티고 쓰러지는 거야. 서울이 지금 그런 현상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동네 상권 뚫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어떻게 살아남고 잘 됐는데 어떻게 여기 입소문 나고 여기 장사 잘 된다는 거 어떻게 들어가지고 내 옆집에 생기고 반대편도 생기고
차키 건너 생기고 심지어 바로 옆에 생기고 불과 1년 사이에. 그래가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죽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변화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게 많아진다고 해서 알바생 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알바생 안 씁니다. 요즘에 여러분 카페 전문점 가더라도 알바 안 씁니다. 알바 안 써요. 그냥 가게 주인 혼자서 하루 왼종일 이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일합니다. 제 방송에서 카페 하시는 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알바생 안 씁니다. 그냥 아침 일찍 혼자서 이제 열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일합니다. 그런 분 실제로 계십니다. 네. 편의점 같은 경우도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합니다. 하루에 그냥 주간에 알바 한 명 쓰고, 아니면 야간에 남자 알바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돌립니다. 알바생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된 게? 알바생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막 자기가 일을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많이 가져가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하시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어디 소설에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유튜브 찾아봐도 제가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이게. 편의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 편의점 잘 된다고 얘기해서 한 명도 없어요. 카페 하시는 분들 잘 된다고 얘기해서 한 명도 없어. 왜 다 죽는 소리 할까? 이 좁디 좁은 골목에 나뿐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막상 이제 이용한 사람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비싸게 받을 수 없는 거고. 서바이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알바생 쓰는 것도 아니고 사장 혼자서 인건비 아끼려고 하루 왼종일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자연시간 빼고.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 인건비 아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가게 안에 임시 거처를 만드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 창고 같은 데 개조해가지고 침대 하나 놔두고 라꼬라꼬 침대 있잖아요. 라꼬라꼬 침대하고 뭐 세면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 몇 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왜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막 씻는 시간 이렇게 하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선 아끼기 위해서 이제 텐트 같은 거 쳐놓고 텐트나 이제 간단히 잘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쳐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왜 그렇게 자기 가게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게 안 하면 못난 거 먹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언어 풀리면 어세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이 인건비에 민감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영업을 하건 간에 인건비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봐봐요. 2년 동안 무려 27.3%가 올랐어요. 27.3%.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앞전에 올랐던 수치를 생각하면 거의 6년, 그냥 6, 7년치가 2년 만에 오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060원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3년치가 오른 거예요. 3년, 4년치가 한 번에 오른 거예요. 8,350원, 820원 올랐죠. 이것도 거의 3년치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만에 7년치가 오른 거예요. 확 오른 거야. 원래 이거 오르기 전에도 장사가 막 무조건 잘 됐다. 그런 집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집 별로 없었는데 그냥 유지만 가능했는데 저렇게 올려버리면 과연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피해 입었죠. 돈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피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서민 아닙니까? 물론 원어플림 제외하고 원어플림 제외하고 다 서민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피해 입었어요, 다. 자, 아니 그러면 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올랐는데 왜 돈을 안 쓸까?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자, 댓글 적어주신 분. 아니, 최저시급 올랐으면 돈 많이 받으니까 돈 좀 더 쓰면, 아니, 농담, 원어플님. 농담입니다. 왜 돈을 안 쓰는 겁니까? 쓰면 되잖아요. 아, 내수 경기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도 같이 올랐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아, 나 진짜 아까 이 댓글 적으신 분한테 저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최저시급 말고 다른 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거는 가만히 있어요?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저시급 이상은 더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4대 보험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4대 보험.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 오르면서 특히나 4대 보험 엄청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보험 많이 올랐죠. 그리고 물가 많이 올랐죠. 세금 많이 올랐죠. 이분은 뭐 시급 말고 시급만 오르고 다른 건 안 오르는지 아나 봐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시급만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 봤습니까? 시급만 다른 것도 가만히 놔두고 시급만 올리는 나라 봤습니까? 오히려 시급 핑계 대면서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느껴보니까 시급 핑계로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다 훨씬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올랐다는 핑계로 음식값 많이 올랐고 물건가가 많이 올랐고요. 교통비도 많이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똑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저시급 오른 만큼 똑같이 올랐다거나 그 이상 올랐다거나. 그리고 최저시급 오른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게 아니죠. 자, 최저시급 올랐다고 해서 수입이 많아진 사람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댓글 다시는 분이 좀 반성을 하셔야 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막상 여러분 지갑 두둑해졌습니까?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특히 2018년, 19년 저렇게 2,000원이 아니지. 거의 1,900 올랐는데 1,900 올라가지고 여러분 진짜 월급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많이 받았는 거 체감하십니까? 체감 못할걸요? 왠지 아십니까? 오른 만큼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최저시급 오른 만큼 다른 수당이 없어졌고, 다른 수당이 없어지거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수당이라는 상여금이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축이 됐잖아요. 여러분, 최저시급 오르고 다른 수당 안 건드리고, 그리고 근무 시간 계속 유지되고 하는 데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 최저시급 오른 만큼 10시간 다녔던 거 8시간 다니고, 11시간 다녔던 거 6시간 되고, 10시간 다니고 4시간 되고, 주 5일 한 거 주 4일 되고, 주 4일 한 거 3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저시급 오르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하루 1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이제 알바 같은 거 하루 10시간씩 안 써져요. 4시간, 5시간, 8시간. 근무 시간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최저시급이라는 게 일을 많이 해야 그만큼 돈을 받잖아요. 근무 시간 단축되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일한 양 자체가 줄었는데.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최저시급 올랐다는 핑계를 어떻게 합니까? 상여금을 원래 안 주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상여금 아예 안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소기업 생산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시급 오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여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상여금 자체가. 그 전에 최저시급 오르기 전에 2016년까지, 아니 2017년까지
6,470원 받았을 때 그때 막 상여금이 막 한 300 있었어요. 300, 400 있었는데 2년간 저렇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여금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산직 같은 데 가면 좀 쪼밀한 데 가면 상여가 없어요. 대기업도 상여를 줄였습니다. 원래 좀 받던 데도 상여를 좀 많이 줄이고 상여 얼마 받지도 않는 데는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면가로 실제로 일하고 나서 받는 월급 봉투가 차이가 없거나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었어요. 오히려 생산직은 더 줄였습니다. 특히 그거 아셔야 돼요. 워너플림. 이 얘기 듣고 한 번 더 갑시다. 특히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대구가 이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최저시급 오르면서 이 부작용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부산하고. 왠지 아십니까? 이거 설명드릴까요? 워너플림. 왜 최저시급 오르면서 대구 부산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 왜 직격탄을 맞았냐면 대구 부산은 참고로 어떤 산업이 많냐면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아요. 특히 대구가 많습니다. 대구를 에워싸고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의 상당수가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조립해가지고 납품한 업체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 노동 환경이 좋냐? 안 좋습니다. 대구의 그 생산직이 어떠냐면 2조 2개대, 2조 2개대. 막교대입니다. 2조 2개대 막교대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주말에도. 근데 시급이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받던 상위금이 한 300, 400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주말에 우리 주말에도 출근해가지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았는데 주말 출근도 없어지고 잔업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최저시급 올랐을 때 세금대가 한 250 받던 게 250 받고 상여금 나오고 이제 300 받았는데 최저시급 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도 안 되는 거야. 200 언저리 되거나. 왜냐하면 생산직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빨간 날 출근을 많이 해야 돈이 돼요. 빨간 날 출근을 많이 하고 잔업 무조건 들어가야 돈이 됩니다. 잔업 다 빠지고 주말 근무 아예 안 하면 돈이 안 돼. 200이 안 넘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가난해진 거야. 많은 근로자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원래도 돈이 많지 않았는데 체감상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졌는데 물가는 올라간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든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사 먹냐 말이죠. 어? 아니 일을 적게 하고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일을 못하니까 월급이 더 줄어들었는데 내수가 활성화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250 받던 사람이 최저시급 오르면서 일을 적게 하니까 200만 원 받는데 노동자의 돈을 더 사용한다고요? 세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아니 이런 개똥 철학이 있습니까 이게? 이거 적어주신 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분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이분 시급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거나 현장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은. 연봉제로 사무실에서 하는 일만 줄곧 일해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해보면 바로 압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설명 안 하더라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받고 있죠. 아니 현장 일도 안 해봤는데 내수가 활성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현장 근로 체계가 어떻게 되고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고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이 얼마 돈을 받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했겠죠. 저한테. 모르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JSK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뭐 공장 일하는 사람이나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최저시급 올랐으니까 너희도 돈 좀 더 많이 받지 않냐? 야 돈도 많이 버니까 너희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 야 시급 올랐으니까 돈도 좀 많이 써야지 해봐요. 그럼 바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시급 오르면서 득불한 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써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고용주분들은 피해가 많아요. 지금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도 안 되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